민월련의 미디어 탈곡기 91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월련의 홍보 콘텐츠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신문 모니터팀 활동가 박채린입니다. 꾸벅.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래 예정된 방송이 있었어요. 어제 되게 열심히 또 외부 손님까지 함께 방송 촬영을 했는데 또 우리 내부 민월련에서 좋은 보고서가 또 지금 당장 빨리 전해드리면 좋을 보고서가 있어서 오늘 좀 순서를 바꿔서 진행을 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이 이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9월 24일에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되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10월 5일까지 신문 모니터팀에서 해당 보도를 모니터링했습니다. 박채린 활동가가 모니터하면서 발견한 보도 문제점을 좀 지적해 주시죠. 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상황을 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공무원 총격 사망 사고가 보도된 날이 9월 24일이고요. 네. 이제 바로 다음 날인 25일에 북측이 유감 표명과 함께 피살 경위를 담은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이 우리 국방부와 해양경찰의 공식 발표 내용과 좀 크게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진실 공방이 지금도 계속 좀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와중에 신문은 확인되지 않은 정치인들의 말을 성급하게 전했고요. 또 정쟁을 부각하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 사건 이후에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를 내놓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남북 대결 국면을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그런 보도도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그 부분을 먼저 그럼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게 우리 측 국방부랑 해양경찰의 공식 입장 그리고 북한이 이제 보내온 통지문 서한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좀 극명하게 차이가 있었던 건지 살짝 짚고 넘어갈까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가장 다른데요. 첫 번째는 월북 여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검 훼손 여부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살펴볼 기사는 주검 훼손 여부와 관련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네. 동아일보는 9월 29일 일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뭐라고 했냐면 연유를 몸에 바르고 태우라는 구체적인 내용의 북한군 통신이 우리 군에 입수됐다라는 주 의원의 발언을 전합니다. 따옴표로 해서 제목에 썼어요. 이 말을. 그리고 조선일보도 30일에 비슷한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민감한 이슈인 만큼 이게 최대한 검증을 하고 맞는 말인지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사실 이 두 기사를 보면은 일방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을 전달할 뿐 사실 확인을 했는지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도대체 어디 자료 같은 거를 보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 대한 정보는 아무래도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제 제한된 정보를 전달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더욱 언론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을 좀 더 신중하게 정말 그 사실이 맞는지 적어도 추가 취재를 좀 해서 크로스 체크를 하든지 해서 좀 보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그거 제가 기사 좀 찾아보니까 그냥 내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전에 들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기사가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확실히 보긴 봤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그러니까 기사에 따르면은 국방부 비공개 보고 때 나온 내용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비슷한 말이 나온 건 맞지만 정확한 워딩은 아니었다라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 관계자도 정확한 워딩이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게 한편으로 언론이 이렇게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을 그냥 그대로 전할 때 오히려 야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말을 오히려 비판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한국일보 온라인판 9월 29일자 기사를 보면요.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를 맡은 내부 TF팀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팀에게서 일단 추가 취재한 부분을 한국일보가 실었는데요. 뭐라고 그 TF팀에서 얘기를 했냐면 국방부 비공개 보고 때 나온 내용은 공개해 얘기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주 원내대표의 말씀도 부정확하다. 라는 이런 말을 한국일보 기사가 실었고요. 그리고 한겨레는 9월 30일자 기사에서 군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을 했어요. 이런 말이 진짜 나왔나. 그러니까 그 결과 군 관계자는 몸에 발라라.
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한겨레가 체크를 해서 함께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는 국회의원 말만 듣고 네. 이제 군 당국에 하지도 않은 말을 제목에까지 크게 쓴 셈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몸에 발라라라는 표현 자체를 두고 이게 그렇게 중요해? 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저는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남북 긴장 국면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정치인들의 일방적인 주장, 되게 사소한 정보까지도 좀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게 자칫 잘못된 기사로 인해서 뭔가 최악의 경우 군사적 갈등이 좀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네, 그래요. 제가 이제 오늘 좀 다뤄보려고 저도 찾아봤는데 박채린 활동가의 말대로 이 기사들이 굉장히 자극적이다라고 느껴졌던 부분이 정말 대다수, 정말 많은 보도가 따옴표로 쳐져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박채린 활동가가 조금 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짚어줄 텐데 이번 보도에서 가장 크게 좀 느껴졌던 문제점이 선정성에 기대서 누군가의 발언을 그냥 꼭지를 따와서 이제 전달하려는 그런 언론 보도 태도를 좀 지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이 이제 피격을 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큰 충격을 받았고 또 진실을 궁금해하고 이게 아무래도 지금 여전히 좀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진실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국방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정부에 이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언론 보도에서 마땅히 국민 여론을 전할 수는 있죠. 그게 언론의 하나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커뮤니티발 댓글들을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쓰는 보도들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사 제목 하나만 읽어줘도 충분히 저는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조선일보 9월 26일자 기사입니다. 제목은 평소에 처음 왔다가 밥 주니 꼬리 흔드는 똥개도 아니고 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제돼서 설명을 드리면 북한한테 우리 남측이 매번 당해오다가 북한이 사과 한번 했다고 청와대가 이렇게 지나치게 호의적이다. 이런 거를 비판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내용이 꽤나 좀 자극적이고요. 그리고 제목부터 지금 진짜 헉소리 나왔어요. 네. 그리고 기사를 읽어보시면은 이제 커뮤니티의 댓글을 다 가지고 온 건데, 네. 이제 그 가지고 온 그 커뮤니티들이 사실 정치지 성향이 좀 양극단에 있다고 알려진 그런 커뮤니티들이에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서 가지고 온 댓글을 이렇게 나란히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네.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사 자체 내용은 커뮤니티 양극단에 있는 곳의 뭐 의견들을 나름 뭐 중립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전달했지만 제목은 결과적으로 정부 비판을 하는데 이렇게 선정적인 댓글을 하나 선정해서 했다고 네.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선정적인 거를 가지고 왔고 또 양극단의 내용을 이렇게 같이 보여줌으로 해서 지금 엄청 민심이 갈등 상황에 있다. 네.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커뮤니티의 그런 게 우리의 민심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는가. 그런데 저는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조금 생각이 들었던 게 물론 국민 여론 전할 수 있고 댓글 같은 내용도 뭐 기사에 담을 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아예 담지 마라 이러기에는 국민 여론을 그들이 어디서 찾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항상 고민이 드는 지점이 뭐냐면 이 댓글들로 뭔가 그러니까 여론의 대표성을 정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게 항상 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보면은 박채린 활동가가 선정한 기사들 중에 보면 그 1020의 분노를 가져왔다고 하면서 그 고려대학교 커뮤니티 고파스랑 서울대 커뮤니티 그 스노라이프를 가져왔던데 저는 이게 무슨 대표성이 있어서 이 커뮤니티들을 가져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고파스와 스노라이프를 이용하는 고려대 서울대 학생들이 모두 다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댓글들을 가져오는 저희가 뭔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 민심을 반영해서 기사를 쓴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계층이랑 뭐 연령대나 성별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네.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를 모두 다 실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고파스나 스누라이프를 가지고 온 거는 되게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그
대학의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청년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되게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봐도 민심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그거를 성남 민심이라고 해서 소개하는 거는 사실 저는 좀 싸움판을 만들어서 독자 여러분 싸움 구경 오세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기사를 봤습니다. 네, 이렇게 좀 커뮤니티 댓글들 일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거를 가져와서 문제 삼는 보도도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부각된 게 이게 사망한 공무원이 월북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또 하나의 좀 큰 쟁점이에요. 군 당국은 월북을 시도하다 이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라고 밝혔지만 유가족 측은 이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박채린 활동가는 이제 언론이 월북 여부 확인을 위해서 과도하게 사생활 침해를 한 것도 문제라고 좀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 보고서에서는 한국일보 기사를 대표적으로 꼽았는데요. 9월 25일자 기사를 보면요. 제목이 SNS 활발, 가족 사랑한 가장이 잦은 월북이라고 물음표를 붙인 기사인데요. 사망한 공무원의 SNS에 딸 사진이 자주 등장한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포스터 사진을 올렸는데 이걸 보니 나라 사랑도 대단했던 것 같아. 이런 내용을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선과 중앙일보는 SNS에 지인들이 댓글을 달고 네. 거기에 댓글에 답글을 단 것까지 되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월북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군의 대응 방식에서도 이제 좀 차이가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여론 반응이 좀 이제 있다 보니 당연히 기자들도 월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이제 조사를 했을 것 같아요. 취재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저는 SNS 내용도 충분히 기자들에게 참고할 만한 사항이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거든요. 제가 마치 기자들의 대변인이 된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저는 당연히 SNS 내용에서 유의미한 게 있다면 보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참고 자료로는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도 막상 이 SNS 내용을 봤을 때, 이렇게 딸을 사랑하는 사람이 월북을 했겠어? 책임 있는 가장 같은데, 빚 같은 거를 가족들한테 떠넘기고 갔겠어?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건 사실 진짜 이렇게 댓글에서 정도만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지, 언론이 쓸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늘 얘기해왔지만 사실 확인이 중요하고 추측을 할 때 정말 합리적인 그런 근거가 있는 것들을 대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SNS를 탈탈 털다시피 하는 거는 사실 고인의 그런 사생활을 전시하는 것, 그리고 흥미를 좀 유발하려는 태도, 잘못된 보도 태도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들었던 게 가족을 사랑한다고 해서 월북을 하지 않는다가 직결되는 근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월북의 그 가능성 여부에서 자녀 사랑이 대단했다, 혹은 자신의 일에 뭔가 자부심을 느꼈던 것 같다 하고 그게 월북을 절대 할 리 없어 하고는 직결될 수 없는 내용도 있고 또 제가 이제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월북을 하는 사례들이 정말 생각 외로 기상천외하고 다양한 지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좀 함부로 아직은 예단할 수 없는 지점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서둘러서 좀 월북을 단정짓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을 저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SNS를 터는 방식으로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이 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둘이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한 게 맞을까요? 그렇죠. 그 SNS 보니까 그렇던데요. 이 정도일 수 있는데 그게 과연 기사로 나올 내용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들었던 거를 박채린 활동가가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박채린 활동가가 굉장히 여러 지점에서 언론 보도 문제를 지금 짚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정리된 거를 보면은 한반도 평화 기조를 폄훼하고 오히려 남북의 대결 국면을 조장하는 보도가 있다고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보도였길래? 그리고 이런 보도가 있는데 한편 좀 언론 보도는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보도가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조선일보 26일 사설을 보면요. 우리 군이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 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 적이다. 라는 문구를 지웠다고 이를 비판을 하면서 이를 정치 지도자들의 평화쇼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2018년 국방백서를 살펴보면요.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문구를 지우기는 했지만 대한민국의 주권 등을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 정도로 바뀐 수준이고요. 그리고 당시 2018년 상황을 좀 돌아보면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하면서 서로 상호 적대 행위하지 말자라고 합의한 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맥락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이런 것이 과연 평화쇼 라고 규정하는 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보도 태도는 뭐랄까 평화 정책 마련에도 저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덧붙였고요. 그리고 더욱 황당한 거는 저는 한국경제 9월 26일자 기사였어요. 네. 제목은 북피격 와중에 서울시 평양 여행 학교 강행 이 보도입니다. 네.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시민단체가 이제 대학생 등 청년 등을 대상으로 평양의 역사나 먹거리 등을 강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두고 북피격 와중에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 서울시가 뭔가 행사를 강행한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정말 청년들에게 북한을 바로 알리자 정도의 취지이지 이 강연을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할 말이 없어지네. 네, 이 강연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 들었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에 있을 때 평화와 관련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지속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러면은 어떻게 보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건 언론인들이 이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또 준칙이 있군요. 제작 준칙이 있습니다. 네. 준칙의 제목은 평화통일과 남북화의 협력을 위한 보도 제작 준칙인데요.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그리고 한국PD연합회가 만든 겁니다. 여기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남북 간 긴장 및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 보도한다. 그리고 각종 추측,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 라고 적어뒀습니다. 그만큼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해서 사실관계를 좀 더 신중하게 찾아보고 그래서 과도한 추측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면서 기사를 써라. 이런 것인데요. 앞서 지적한 보도들은 그런 기준을 잣대로 해서 봤을 때 좀 부족한 점이 꽤 많은 보도들이었죠. 실은 오늘 이제 방송 분량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많이 들어가 보지 못한 지점도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UN 그거 종전선언 언급하면서 발표한 게 있었죠. 또 그거 비판하는 기사가 있는데 저 몰랐어요. 박채린 활동가 보고서 보고 알았는데 그게 실은 녹화됐던 것이라고 또 하고 근데 이전에 이미 녹화를 하고 맞아요. 18일 날 이제 15일 날 사전 녹화를 하고 18일 날 이미 녹화된 영상을 UN에게 보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공무원이 실종됐다라는 기사는 24일 날 본격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그 격차가 꽤 있어요. 근데 그 격차를 두고 뭔가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거 두고 야당이 비판하고 언론도 막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실종됐다고 이제 보고받고 그런 것도 그 영상을 촬영하고 보낸 이후이기 때문에 뭔가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이제 기사들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다 숨기고 유엔에서 그렇게 직접 연설을 한 것처럼 저는 기사들이 보였었거든요. 헤드라인 같은 거 봤을 그렇죠. 때는. 근데 박재린 활동가 보고서 쓴 거를 보니까 이런 타임라인이 있음에도 언론이 좀 이런 내용은 잘 전해주지 않고 약간 왜곡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있었구나라는 점도 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채린 활동가가 마지막에 지적을 한 것처럼 언론이 물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비판 당연히 할 수 있고 정부에 대해서도 뭔가 대응 방식에서 미진한 게 있었다면 분명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정쟁 갈등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쉽다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우리 남측이 북측에게 공정조사를 요구한 상황이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추후에 보도가 계속 나오겠죠. 네. 그런 이슈도 남아 있으니까. 계속 봐야 하는 계속 봐야 하는 사람 잘 부탁드립니다. 또 이상한 보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기어 들어가죠, 목소리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저희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특집 몰아보기 3번째 방송 CJB 청주방송 사태 고 이재학 PD 탈탈탈 내용인데요. 이게 청주방송이 저희가 이제 박서군 이제 선배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박서군 이사님이랑 우리 송가영 미디어 오늘 기자님이랑 한번 이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미디어 탈곡기에서 나눴었는데요. 송가영 기자님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청주방송이 이제 합의를 다 하고 이제 뭔가 진일보한 모습으로 나아가겠거니 했는데 또 요즘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은 다시 본인들의 좀 말을 뒤엎고 합의안을 다 뒤집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보이고 있어서 이것도 지금 좀 주시해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추석 특집 몰아보기로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방송을 진행했던 거예요. 문루나님 댓글 읽어드릴까요? 네,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세요. 추석에도 고 이재학 PD의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새삼 고맙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삼 감사할 건 아니고 항상 저희가 관심 가져야 할 이야기들이어서 이야기해봤고요. 또 마지막으로 추석 특집 몰아보기 방송에서 방심위는 행정지도위원회인가 탈탈탈이라고 저희가 방송을 올렸는데 이것도 뭐 매번 저희가 방심이 지겨워요. 근데 또 이제 방심이 관련 또 이슈가 하나 나와가지고 오늘 임동준 활동가가 공유해준 그 TV조선이랑 채널A 방심이 그 내용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재승인. 오늘 공유를 해주셨어요? 네, 좀 더 보세요. 아마 조만간 방송으로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댓글도 좀 읽어드려볼게요. HJ킴님, 채널A, TV조선은 조건부 제재 승인 나온다에 한 표. 이미 조건부 승인 해줬는데 또 제재 승인을 해주면은 그건 진짜 방심이 진짜 행정지도위원회 아닌가요? 그건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김근철님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방통위와 방심위 구분과 특히 방심위에 대해 모르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도 임동준 활동가한테 고마웠어요. 저도 좀 잘 모르고 해결 안 됐던 지점이 있는데 임동준 활동가가 아주 잘 설명해줘서 네, 정말 이해를 잘했고 앞으로도 이제 저도 시청자분들한테 전해드릴 때 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발 공명님 탈곡기 구독자가 생각만큼 늘지 않아 마음 아픈 구독자입니다. 아, 그러게요. 널리 좀 알려주십시오. 아, 네, 뭐 저희가 잘해야죠. 앞으로 더 많이들 이제 시민들이 관심 있을 주제로 저희가 잘 정리해서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희 내일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민활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저희 내일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민활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탈탈탈. 아니 괜찮아요.